이 자리를 빌려 지난 3월 어성에서 발생한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고 산불 현장까지 와주신 관계 공무원, 소방관, 군 관계자들 및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경주시 외동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동읍은 경주시 기업체 그 절반 가까운 천여 개 기업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집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구 한 22만 명의 도농 복합 지역이지만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한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 기반 시설의 차이로 인해 주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짜장면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짜장면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그 짜장면을 찾는 것이 사람의 기본 감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또 경주시에 거주한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 경상북도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행정 조직인 읍면동인 외동읍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세 지방세 납부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인구수가 2011년에 비해서 2024년에 약 4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인구 증가의 7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울산광역시에서 경주시로 이전해 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하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지방세 납부 실적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입실역 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타당성 조사 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성도 보고 또 생활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편 타당한 생각으로 보면은 역사를 신설하는 데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은 거주하는 인구수, 그 다음에는 역 간의 거리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물론 국가기관이 한 조사입니다만은 2011년 우리 입실역과 같은 해 이제 중앙선, 동해남부선 우리 입실역이고 중앙선의 아화역이 이제 같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에서와 같이 경주역에서 아화역까지는 15.6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에서 북울산까지는 약 32k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외동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 간 거리도 분명히 아화역보다는 더 멉니다. 그리고 입실역이 신호장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역과 역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구수는 약 3배 가까이 외동읍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화역은 여기 존치가 되고 입실역은 신호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2011년에요. KDI에서 동해남부선 간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제 입실역 수요가 뭐 적다고 해서 신호장을 변경대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 또 같은 해에 대구선 복선 전철화 건설 예비 타당 조사 보고서에서 아화역은 뭐 재무성은 확보는 안 됐지만은 지역 주민 교통 편의 또 포항 울산 방향의 어떤 열차 운영 계획을 고려해서 정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또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선이 다르다고 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저는 같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기준인데 예. 인구수나 거리는 충분히 이 신설역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던 데에서는 우리 외동 원민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당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비시 분석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외동 원민들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두고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부기관 국가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요. 또 경주시와의 협의도 거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동업에서 도세를 매년 납부하는 실적을 보셨지 않습니까? 조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의 어떤 편의와 같은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한 것처럼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국가기관 철도청에서 예탈을 핑계로 신설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광역과 기초단체가 힘을 합쳐서 1년치 도세 안 받은 걸로 치고 이곳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 뭐 우리 지역민들의 의지는 알겠는데요. 또 어쨌든 행정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충실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잠시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역의 월 평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떤 역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수용 규모라든지 또 어떤 시간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역에는 경부 고속선, 중앙선, 동해선 등 다수의 노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열차가 정차하고 있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KTX 경주역의 이용객을 분산할 필요도 사실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동 신호장이 있기 때문에 외동역으로 격상하면 추가적으로 정차도 하고 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고 주민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어떤 교통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철도 계획이 보면은 수요 공급 논리에 좀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수정, 반영, 보완할 상 이런 걸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외동역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곳곳에 정차하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또 다만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경주시에서 국가철도공단에 입실역 설치 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이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경주시가 전액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19년에도 재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원인자 부담 조건으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라는 게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의원도 아시겠지만 이제 BC 분석으로는 힘든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 이번에 주민 이동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고민해서 경주시와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세가 보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세, 차량세, 사업자 등록세 등 이렇게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은 교통으로 인한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수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금방 부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건의한 대로 경주시가 아니면 광역인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은 1년 받은 도세 안 받는 걸로 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250억, 또 시 250억 정도 하면 500억 정도 되니까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엑스포 공원 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소산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본관에도 걸려 있고요. 우리 경북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민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45년도 청도군에서 태어나서 한의원을 경영하던 아버지와 함께 유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49년 여름 소위 이제 자익 세력인 빨치산에 의해서 반동지주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해당하는 현장에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던 소산 박대성 선생님은 낫에 의해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 청도에서 중학교를 졸업 후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국전에서 8번 입선했고 가나타의 전속 화가였으며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과 대상을 받던 인물이고 특히 이제 호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인연으로 삼성의 이병철, 이병희 회장이 그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던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거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하고 우리 지역예술인의 작품 전시를 위해서 2015년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공동으로 엑스포 공원 내에 공립으로 건립한 미술관이 되겠고요. 우리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그 박대성 화백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박대성 전시관에 또 뭐 기획 전시실, 수장고, 또 뭐 교육실도 있고 지난해 우리 연간 관람객 한 10만 9천 명 정도 단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솔거미술관이 이제 다른 지역의 우리 포항과 대구미술관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하면은 표를 좀 보여주시죠. 예산 규모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시립미술관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24만 6천 명이라는 속에는 한호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위한 그런 인원이 조금 포함된 인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차지하고더라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우리 솔거미술관이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솔거미술관이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협소하여 뭐 대형 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언론에서도 몇 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지금 수장고도 보니까 95% 벌써 사용 중에 있어서 좀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시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우리 그 지역 작가들의 전시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전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설거미술관에 대한 지역 작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또한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거미술관을 확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뭐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 작가분들의 전시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축에 대해서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미술관은 설거미술관 소산 박땡 선생님의 100% 전시와 수장을 역할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축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작가와 청년 작가에게 그런 공간을 준다면은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지역사회 예술계 생태계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 설거미술관의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보러 오신 분이 옆에 있는 우리 지역 작가야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을 하게 되면은 일부러 청년 작가나 지역 작가를 보러 오시는 확률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작가들이 좀 더 나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그 제안하신 것처럼 기존은 우리 박대성 화백 작품 중심으로 하고요. 또 정축된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 작가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지역의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면은 최근 경주에는 사립 미술관 개인 미술관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오픈한 오하르 미술관인 경우에는 고분군을 품은 미술관으로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양미술관도 있고 이런 미술관들이 이 지역 경제와 관광을 견인하는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면 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스페인 구겐하임 빌로우 미술관은 쇠퇴한 철강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 나오시마 섬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과 함께 섬 전체가 미술관화 되어 세계적인 미술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차례처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고도 경주는 이런 지역적 강점과 미술관이 접목된다면 세계적인 미술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장님 동의하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에 6개의 미술관, 이걸 연계한 미술관 클러스터를 만든다면은 우리 경주가 또 다른 미술의 관광 도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 경주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번 10월 말에 또 에이펙이 있는데요. 에이펙을 계기로 또 경주의 그런 미술관, 화가를 알릴 수 있고 결국 경북과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지사님의 끝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오늘 도정 질문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말 기준 도내 각급 학교의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조사라고 말씀하신데 이번 제가 도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에서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욱 이런 사례가 신규 사례마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등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특히 울릉군에 지금 6건이 있습니다. 그 울릉군에 전산화하면서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그때 누락이 된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누락 새로 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다 등재를 하지 누락한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 지역교육청에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위반한 교육청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게도 않습니까? 하고 이 대장을 전부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의지한다면은 의도적으로 숨기려 들 경우에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의도적으로 속일 그런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적발이 된다면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적발이 되면 그 중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건물은 철거를 하고요. 또 이걸 다시 그 대장을 생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은 대장을 생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은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 적발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이 위반하면은 이러한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되는 공공기관이 이 위반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관님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행 강제금이 그런 부과된 적은 아직 없고요. 이 지금 생성에 대해서는 곧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2의 7항에 따르면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청 군수 구청장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직접 신고한 건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셨거든요. 그럼 교육관에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니까 예. 뭐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들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네, 뭐 이번에는 이번엔 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직접-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곧 다가올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래학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도교육원을 짓기도 하는데 그걸 공사할 때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걸 빨리 해야 될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맞고 예. 아니면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면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다음은 학교 밖 담장 밖 미활용 공유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담장 밖 공유 재산은 2024년 말 기준 총 2,906필지 약 26,048만 입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8만 3천 입방미터는 인근 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관이 활용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를 이처럼 방치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금 학교 밖 우리가 공유재산을 전부 21년부터 다 이 조사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대부분 임야라서 이 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그 위성 사진이 아주 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소속된 관청에서 그 소속된 관청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훼손되는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뭐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원상 복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지금 그 145건 중에서 41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1억 727만 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수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현재 공유예산 관리를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구조적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 건물, 미등기 재산, 무단점유 재산 등을 일괄적으로 좀 파악하고 정비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이 지금 돼 있고 TF팀을 지금 4월 달에 지금 뿌려가지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늦어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그런 말도 예,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육감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마을 돌봄센터,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단 점유나 비효율 재산에 대한 정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역시 단순한 등록과 철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유자산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경북교육청도 이제 공유재산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지난해도 지금 우리 학교 폐교 부지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곳이 58개가 있는데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활용할 곳이 있으면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이게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각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인데 지난해 4건이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임야나 또 다른 공유재산 또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 방치되는 미등기 토지, 방과수 무단 점유되는 공유재산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유재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면 방치된 자산은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고 교육 재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교육감님,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